호돌이 네트워크 저희 스튜디오에 진성엽 선생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봉사는 나의 행복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어떻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 좀 쑥스럽긴 하지만, 네. 너무 떨지 마시고요. 네. 방송이나 이런 데 많이 출연하셨던데 보니까 이런 거는 말 더듬을 일은 없죠. 예. 아무래도 카메라 앞에 있으면 좀 긴장이 되고 그러죠. 예. 그러면 우리 진성엽 선생이 봉사는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인터뷰를 해볼 건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봉사는 나의 행복인지를 이제 연원부터 줄줄이 쫓아오기 위해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과정이 짤막하게나마 필요합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예, 그러면 좋습니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 저는 한림읍 명월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제주도에 있는 한림읍 명월리에서 네. 요 유튜브 방송이 네. 전국적으로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 사람만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네. 제주시 그 한림읍 명월리에서 태어났어요. 네. 여기는 예전부터 고장이 유서기기로 유명한데 어떤 동네 간단히 소개하시면요. 네, 뭐 명월리는 이제 제주시 한림읍의 발상지고요. 이제 어떤 그 선비들이 많이 나왔던 고장입니다. 지금도 뭐 그 팽나무라든지 그 자연군락이 그 환경이 우거진 곳입니다. 명월리에서 자라면서 고장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이거는 전국에 있는 시청자분들한테 꼭 알리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명월리에 대해서. 명월은 명월 성지라든지 그런 곳이 좀 많고요. 이제 명월대 이런 게 유적지로 제주도 지방 유적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아까 보니까 그 한림읍의 발상지라고 그러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예, 그 지금 예전에는 그 한림읍으로 분리되기 전에 구면사무소가 그 명월성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해안도로로 일주도로가 생기면서 한림 그 거기에 있던 읍사무소나 공공기관들이 전부 이제 현 으로 가서 예, 리에 있는 위치로 옮기게 돼 있죠. 아, 지금은 한림리가 중심지인데 네. 과거에는 이제 명월리가 중심지였다. 네. 거기 가면 명월성이라고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진성인가요? 네. 거기 꽤나 넓던데 거기를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죠. 네, 그 명월성이 그 우리 고려시대에 그 축성되어 있는 성인데 그 성 안에 전부 그 행정기관, 예, 뭐 현재 읍사무소라든지 학교, 경찰서, 지서 이런 게 전부 거기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일주도변으로 이제 전부 옮겨져 버린 거예요. 거기는 척이 고려시대 그 당시에는 군사시설일까요? 군사시설입니다. 군사시설. 군사시설이고 그 안에 이제 어쨌든 마을도 그 안에서 형성이 됐고. 예. 그러면 전국의 시청자 하시는 분들이 명월에 가면 거기에 군사시설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까? 군사시설 흔적은 내부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성도 이제 예전에 그 60, 70년대 경제 개발하면서 그 성담을 담보해서 이제 바닥 항만 축조공사에 이용해서 지금 좀 막 아쉬운 점이 많는데요. 아, 그래요. 그 성에 있던 담들을 예. 한림읍 항 개발하면서 전부 가서 바다 매립을 해버렸죠. 그걸 뜯어다가. 그거 참, 이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우리나라 개발사에서 안 좋은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림항은 명월성의 돌로 쌓여진 곳이다. 맞습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한림항을 가시면 이 항은 명월리 성에서 쌓은 돌로, 그러니까 가치로 치면 어느 항구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가진 재료로 만들어진 항구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를 거기 나왔죠? 예, 뭐 저는 그 명월인데 이제 한림초등학교 졸업했고요. 옛날에 예, 국민학교죠. 옛날 국민학교, 한림학교를 졸업했고 한림중학교까지 이제 한림에서 다녔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태어나는 게 몇 년이죠? 63년도에 태어났고요. 예, 77년도, 76년도까지 이제 거기서 태어났고 63년도라고 하면 다른 제주도의 다른 지역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이제 그 아주 그 어려운 시기, 보릿고개 시절이야 이 시절이는 그렇죠. 넘은 시절이고 조금 넘은 시절이 시절이고 그렇죠. 이제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기본적인 교육은 받을 때였죠. 네. 예.
그래서 뭐 그 상황은 뭐 다른 분들하고 얘기가 대동소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자 우리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어디 들어갔습니까? 예, 고등학교는 제가 이제 중학교를 입학하면서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당시인데 이제 공고 육성 정책 일환으로 이제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는 딱 그 캐치프레이즈 공고를 지망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그 당시 한림공고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근데 학교에서 이제 한림공고 원서를 안 써줘 갖고 이제 인문계 쪽으로 이제 학교를 진학을 하기를 원했는데 저는 이제 목표가 한림공고이기 때문에 이제 1년을 학교를 더 다녔어요. 저 중학교를. 그 한림공고 원서를 안 써주니까 제가 휴학을 해버렸습니다. 뒷날로 입학원서 마감날 고교 입시원서 마감날 가서 휴학을 하고 이제 다시 한 4개월 정도 놀다가 3월 2일 날 다시 뒤태 3월 2일 날 복학을 해서 3학년을 다시 다녔는데 다니면서도 이제 또 이제 입시철에 돼 가니까 이제 한국만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번 육지로 나가보자. 그래서 이제 서울로 진학하게 됐죠. 서울로 또 이제 저희 그 공고계통 쪽으로. 그래서 간 곳이 어디죠? 예, 저 수도전기공부라고 이제 한국전력학원 소속입니다. 공업 쪽으로 가기는 가겠는데 그 대목에서 우리가 이 봉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 끈질기게 해왔던 자기 의지가 투철하신 것 같아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중학교를 한 해를 더 하면서까지 공부를 가야겠다.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한번 마음 먹었으면은 내가 해보자 하는 거는 꼭 이루고자 했던 그게 이게 얼굴을 생기신 것이 보면 이 눈썹이나 이런 거 보면 아주 장군상인 것 같아서 의지가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아마 지속적으로 이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향이 아닐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해보자 하는 거는 꼭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력하는 만큼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기고등학교죠? 예. 그 정기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게? 예, 저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강남구에 사셨네. 그 당시에는 강남구 뭐였지만 그 지금 뭐 개포동 그쪽에 다 이제 지금 아파트 단지고 엄청 그런데만 그 당시에 그 논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주기가 전부. 그몇 년도입니까, 그게? 79년도에 79년도 그 당시 79년도 이후 80년대 초반에 강남이 그냥 개발본 분지 아닙니까? 거기 좀 먼저 알았으니까 거기 먼저 진출해도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아쉬움은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거기서 그 고등학교에서 정기고등학교인데 그 국비 아닙니까? 예, 전부 이제 국비죠.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부 되고 기숙사비도 전부 그렇고. 그러면 뭔가 그 이렇게 좀 강압적이고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없고 이제 어쨌든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뭐 단체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있죠. 이제 어차피 저녁이 되면 점호라든지 취침 점호라든지 이런 통제에 대한 시간은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군사 문화가 좀 있었고 뭐 저 교련 시간에 뭐 총 들고 이런 것도 그건 물론 그 당시에는 뭐 교련을 다 배웠으니까 그런 좀 심하지 않았나요? 다른 데보다? 예? 다른 데보다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기숙사 생활하니까 좀 그런 단체 생활은 그런 거는 심했죠. 심했고 좋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 중에 하나일 거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강남구에서 다녔습니다. 다니고 나니까 이제 소위 기술인이 된 거 아닙니까? 대학교를 안 가도 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뭔 거면은 그 저희 학교가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한전 입사 시험이거든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바로 한전으로 발령만. 그러니까 뭐냐면 졸업식 날 학교 교장 선생님은 졸업장을 주고 한전 사장은 회사 발령장을 사령장을 줬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그러면 특혜 받은 세대죠 저희들은. 그러면 뭐 그런 것이 알려져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으면 처음 갔을 때는 그런 건 몰랐고요. 그래도 제주도 오면은 뭐 촌이니까 몰랐다 치고 전국에서 간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왔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 환경이 불어해서 이제 어떤 인문계열 일로 진학 못한 애들이 좀 많이 왔죠. 그런 걸로 보면 경쟁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제주도에서 몇 명이나 올라가서 시험을? 제주에서는 그때 제가 시험 볼 때는 10명이 가서 3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머리도 좀 된다는 얘기고 장군상의 머리까지 좋다고 하는 건 뭐 부모님한테 지금 효도합니까?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왔고요. 아니 뭐 지금까지 타고난
것이 좀 부모 덕을 좀 본 것 같아요. 예, 많이 봤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발령장까지 받았어요. 네. 어디 발령 받았습니까 처음에? 발령받길 제주 발령 받아. 저희는 네. 고향이니까 왜냐면 어차피 고향이니까 고향 내려와서 아, 예. 처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저는 그 이제 저희들이 쓰는 전기, 이 전기를 이제 생산하는 발전소 근무를 했죠. 아 발전소 예, 관련해서. 예, 발전소에서 이제 24시간 교대 근무, 하루 3교대 8시간씩 해서 이제 전기는 이제 계속 24시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는 물질입니까? 물질은 아니죠. 그럼 뭘 생산한다는 거예요? 예, 전기를 생산한다는 얘기는 자체는 뭔 얘기냐면 그 연료를 해서 기름을 보일러에서 기름을 떼고 이제 물을 데펴서 그 데핀 물 증기로 해서 이제 발전기를 돌리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면 이제 일반 가정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민법상인가요? 전기는 물질은 아닌데 네, 물질처럼 취급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그 일본에서 그 전기 도둑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그걸 통해서 법으로는 이 물질로 돼 있고 원래 그 철학적으로는 전기는 물질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생산한다고요? 그러면 생산 원리는 발전소에서 생산 원리는 없습니까? 우리가 뭐 전기로 자전거에서 발전기 같은 거는 이해는 되는데 발전소에서는 쉽게 그랑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뭐 자전거에서 그게 조그마한 거고 발전소는 엄청나게 큰 근데 단지 이제 연료 공급원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예. 자전거는 이제 밖에 회전력에 서 되는 거고 이제 발전소는 이제 기름 연료를 떼서 이제 물을 데피고 그걸 이제 증기로 만들어서 증기가 이제 전기가 발전기, 돌리는 겁니다. 터빈을 돌리면 예. 거기서 이제 코일 같은 것이 있고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감화돼 있어서 거기서 전기가 나온다. 예. 그 저장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저장은 안 되죠. 네. 저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으로 보내고 이제 공장에서 보내는 거죠. 그 발전소 생산해서 변전소로 보내서 변전소에서 다시 이제 일반 가정으로 보내는 거고. 예. 그래서 그 전봇대라든가 그것이 이제 가정으로 보내는 그 배달 통로라는 얘기죠. 예. 그죠? 예. 대충 뭐 그 정도면 발전소에서 오래 근무하신 특히나 한국에서 전기 고등학교를 나와서 한전이 운영하는 거기서 한전에서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그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과정을 짤막하게 전문가로부터 들었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네. 그러면 이제 그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 이 봉사를 처음 접하게 된 거나 계기들이 있을 거예요. 모티브. 예, 뭐 봉사는 시작은 맨 처음 이제 제가 헌혈을 한 거죠. 그 81년도에 헌혈을 근데 헌혈을 또 우연찮게 했는데 그 저희 그 초등학교 동창회가 고등학교 때 그 재생불량성 악성 빈혈이라는 백혈병의 일종의 병으로 해서 그 당시에 끝없이 수혈을 받았었거든요. 수혈을 받는데 그 당시에는 헌혈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저희들도 동창들이 제주에서 헌혈 증서 모으기 운동을 펼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이제 서울에서 헌혈을 하고 증서를 보내준 그게 계기였고 그 다음은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헌혈을 꾸준히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주 내려와서 이제 근무하면서 가끔 헌혈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주 도내에 있는 그 다회 헌혈자 나처럼 이제 헌혈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을 알게 되니까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봉사활동을 해보고자 해서 이제 93년도에 봉사회를 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아, 94년도에요? 3년도요. 93년도면 이제 31년째 하고 있습니다. 31년째 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도 그 모티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그 사람들도 그냥 뭐냐면 이제 저처럼 이제 그 헌혈을 계속 하던 사람들. 헌혈 봉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 헌혈 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부터 이제 봉사활동을 하다 해서 그제 주부가 봉사에 결성하게 된 동기가 그 다회 헌혈자들 위주였고 다회 헌혈자, 간호사, 임상병리사, 다음은 수의사. 그러고 나중에 남은 그 일반인 중에서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해서 이제 93년도에 결성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일반 봉사활동도 많이 뭐 헌혈만이 아니고 뭐 독거노인, 뭐 소년소녀 가장, 뭐 다음은
사회복지실 좀 많이 해주죠. 거기하고 한전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전혀 없고. 전혀 저희 별 개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을 때 누가 뭐 추천을 하든가 아는 사람이 이끌어줬다든가. 어디 여기 봉사회요? 예. 봉사회는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아, 제가 주축이 돼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야, 역시 그 얼굴에 장군상이 이게 뭐 허투루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이야, 그래 30년. 지금도 회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27명 있습니다. 27명이. 초창기에는 몇 명이었나요? 그 당시도 뭐 24명 이제 한 네. 그게서 왔다 갔다 이제 하는 왔다 갔다. 예. 거기 주축 멤버들이 있고 예. 나머지가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왔다가 가고 뭐 직장인에서 발령 가서 가불고 해서 예, 하더라고 예. 뭐 그런 뭐 예. 물 흘러가듯이. 예.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최초로 헌혈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 했다고 하고 그 친구가 백혈병에 걸려서 했다고 하고 그까지는 스토리가 일반적인 얘기예요. 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특별하진 않은데 거기에서 이제 그 몇 회 정도 하니까 그 봉사회를 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가요? 글쎄요, 그게 뭐 봉사회를 결성해서 몇 회에서는 그건 아니. 헌혈에 대해서도 제가 그 좀 미심쩍었던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초등학교 동창회가 그 재생불량성 학생 편이라 얘도 이제 뭐냐 애시당초부터 자기 병명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헌혈을 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검사 결과로. 그전에는 병명을 전혀 몰랐다가.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을 좀 품었던 거예요. 그 당시 80년대 초반만 해도 막그 악성 루머 이런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뭐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의문점을 갖고 이제 제주 와서 근무하면서 저 동문호탈리에 헌혈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헌혈하러 버스에 올라간 건 아니고 이 내용을 좀 내가 의심을 품었던 내용을 좀 들어보려고 여쭤보려고 마침 올라왔는데 거기서 그때 근무했던 간호사가 그 우리 동창을 체혈했던 간호사예요. 그 자세한 내막을 알려주더라고요. 그 자기가 체혈을 했고 얘가 어떤 뭐였는데 이제 검사 결과로 병명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딱 마음 먹기를 나도 헌혈을 해야겠다. 그 당시 제가 했던 그 당시 82년도만 해도 헌혈 인구가 별로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헌혈해야만이 여분 있는 그 건강한 혈액을 남한테 도와줘야만이 병상에서 시달리는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헌혈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요즘처럼 그 뭐 헌혈의 집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우리 제주 도내에 혈액원하고 헌혈버스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버스는 주로 학교, 관공서, 군부대 이런 데 다니고 하다 보니까 헌혈을 좀 찾아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요즘처럼 뭐 자가용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 동문탈이나 관절증에 차 세워진 거 보였을 때만 하다가 이제 버스도 제주 또 혈액원에 버스도 한 대가 더 들어서 추가로 2대가 되고 다음은 중앙로에 헌혈의 집이 생기고 뭐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헌혈하면서 아는 사람들끼리 우리도 한번 봉사회 결성해서 봉사활동을 해보자. 근데 그 헌혈 위주로 봉사활동을 하려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근데 헌혈로만 그 헌혈 캠페인으로만 이거 하는 봉사 활동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소가 많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 봉사도 같이 병행해서 하자 해서 이제 일반 봉사까지 이제 곁들여서 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누구 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붙을 거 아닙니까? 이제 친구랄지 회사 동료랄지 그게 후원도 좀 있었습니까? 후원이라기보다는 후원은 저희들은 뭐 받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냥 봉사원들이 순수하게 회비 내고 이제 하면서 도움 없이 이렇게 해왔고 이게 꾸준히 하면 성과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뭐 주위에서도 그렇고 이제 해서 주위에서 보면서 나도 해야겠다는 그런 식으로 들어오고 하다가 좀 어느 정도 하면 좀 염증을 느낀다라 뭐 하면 좀 자기 좀 쉬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냥 자 이게 지금 2021년도 보니까 헌혈 700회를 달성했어요. 2021년도면 한 3, 4년 정도 됐는데 700회라는 게 이게 상상이 안 거든요. 이게 1년에 365일이니까 딱 700 한 30
2년이면 만 2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했다고 해도 2년 동안 하면 730회 아닙니까? 700회라는 게 대단히 높은 건데 이게 몇 년 만에 이런 일입니까? 이게 아까 81년부터 해온 거니까 지금 21년이니까 40년? 예, 40년 40년 만에 이렇게 이룬 거네요. 그럼 5%. 그러니까 그 날수의 5%를 헌혈하는 날이었다는 얘기가 돼요. 살아온 날의 5%.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뭐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 주기적으로 따지면 며칠에 한 번씩 했다는 예, 얘기가 그 예전에는 그 97년도까지는 2개월에 한 번씩. 2개월에 한 번씩. 예, 2개월에 한 번씩 했고 97년도에 제주도에 성분 체열기라는 그 체열기가 들어오면서 그때는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이제 헌혈을 할 수 있는 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빨간 피라는 만 그 뽑아내는 전혈하고 이제 그 전혈을 뽑아내서 필요한 성분 혈소판이라든지 혈장이라든지 이걸 분리해서 뽑는 성분 헌혈. 이게 성분 헌혈 같은 경우는 이제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하는 거고. 전혈은 이제 2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러니까 지금 전혈과 성분 헌혈을 다 합쳐서 이렇게 700 이 당시에 700회란 거고 그 전혈은 2달에 한 번이라는 건 어떻게 그 혈액원이나 이런 데서 법적으로 이거 뭐 2달 2주는 이거 법적으로 다 혈액관리법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2달 가까이는 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너무 네. 사람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성분 헌혈 같은 경우는 보름에 한 번씩 가능하다. 2주에 한 번씩 해야 그러면 그게 겹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겹치더라도 그 마지막 헌혈을 어느 걸 했느냐에 따라 기준에 따라서 전혈을 했으면은 무조건 2달이 지나야 되고 성분 헌혈을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게 겹쳐서 헌혈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우리 헌혈에 대해서 이 기회에 헌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거기서 종사하는 간호사는 아니지만 700회 정도 했다고 하면 웬만큼한 간호사보다도 더 잘할 것 같으니까 여쭤보도록 하죠. 헌혈이란 뭐 이제 내한테 있는 여분의 혈액을 다른 환자들한테 나눠주시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게 미리 저장해 두는 거고요. 그 종류에는 전혈이라고 해서 전혈과 성분 헌혈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혈은 우리가 병원에서나 이렇게 수술할 때 쓰는 수 있는 빨간 혈액 그 피를 뽑아내는 걸 전혈이라고 하고 이거는 2달에 한 번이죠. 예, 2달에 한 번이고 성분 헌혈이라는 것은 그 전혈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 체열기에서 원심 분리를 시켜서 필요한 혈장이나 혈소판을 분리해서 나머지 혈액은 다시 몸으로 집어넣어주는. 나머지는 이제 몸으로 집어넣고. 그래도 그 체계성을 갖췄네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그 헌혈이라든가 이 사업이 체계성을 갖춘 건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제가 뭐 그쪽 직원에 정확히는 모르겠고 어떤 체계적으로 된 거는 경험해 봤을 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70년도 후반. 70년도 후반이니까 좀 제대로 하는 것 같다. 예, 그때는 믿음이 갔다. 그때는 뭐 거의 전혈이었고 성분 헌혈은 없었고. 예. 그 가면 어릴 때도 저도 저는 50회가 죽기 전에 50회가 목표긴 합니다만 지금 한 17번 됐더라고요. 우리 진성엽 선생 모시려니까 저는 얼마나 했나를 봤더니 17년 했던데 어쨌든 그 헌혈을 하면 가서 보면 뭣도 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헌혈을 하면은 수분이 빠져나오잖아요. 네. 수분이 빠져나오니까 이제 그 수분 보충용으로 음료수 같은 거 주고 음료수 주고 초콜릿도 주고 뭐 초코파이 같은 그러니까 어떤 주고 그러죠. 그거는 뭡니까 지장은 없는 거죠. 네? 뭐 영양이 전혀 없는 건데 그냥 보상 차원에서 약간 심리적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심리적 보상은 되나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별로 그런 거 잘 모르고 원하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그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 전국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전국 최초라고 붙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이거 21년도에 전국 700회 달성 눈앞 해가지고 전국 최초. 그러니까 뭐 제주 최초고 제주 최초 전국 정도는, 5번째네요. 네. 이때부터는 좀 그 뭐 숫자라고 하는 것이 주는 마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지금 또 하는데 몰랐을 때는 이게 관심을 안 두다가 이거 계속하면은 이제 뭐 2등, 1등 뭐 이런 것도 좀 생기던가요, 어떤가요? 물론 생기긴 했죠. 생기긴 뭐 지금 현재는 이제 1위가 됐습니다만 전국 1위가 됐습니다만 이제 위에 뭐 나이 들어서 헌혈도 정년이 있기 때문에 정년에서 이제 은퇴 부르니까 헌혈 못해서 그런 분이 정년은 몇 살입니까? 69세입니다. 69세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8년 남았죠. 8년이면 뭐 충분히 이제 뭐 아주 젊을 때부터 튼튼한 사람이 작정하고 덤벼지지 않으면 기록 깨기는 어렵겠네요. 대단하신데 그러면 우선 이 대목에서 전국 5위까지 나왔는데 이 대목에서 이 헌혈을 하려면 주기적인 그 의지와 끈기와 마음과 그리고 건강까지도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조건이라는 게. 그렇죠. 이제 일단 자기 건강 관리가 먼저 우선이죠. 그러면 관리를 못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건강 관리보다 의지가 먼저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있을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전국 5위라고 하는 부터는 아니면 그 전에부터라도 이제 순위라는 것이 있으니까 동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전에 계속 지탱하게 된 뭡니까 힘이 어디서 나오는 이게 뭐 순위는 아니고요. 순위는 아니고 저는 뭐 순위는 한 건 아니 아니고.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도 순위는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있지만은 헌혈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이상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꾸준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는 이제 헌혈의 집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딱 주기적으로 딱딱 못했는데 헌혈의 집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주기적으로 또 그게 그 대목에서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은 내가 꼭 필요한 일이다. 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주위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기꺼이 줄 수 있는데 당장 뭐 할 때마다 찾아와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가서 해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 동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그 생각을 가지니까 자연스럽게 역시 타고난 봉사자네. 그러면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것이 체력인데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해요? 체력도 그러고 이제 전날 헌혈하려면 전날 이제 음주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체력 관리는 뭐 제가 이제 그 매일 점심시간에 이제 오름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뒤에 오름이 있으니까 매일 오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리 어떤 오름입니까? 그 오름이 민오름인가요? 아니요 저희도 저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어떤 오름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까? 5번째 딱 되고 나서 책임감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5번째라고 해서 책임감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내가 정년 그 전에부터 그러니까 내가 건강히 하락하는 정년까지 꾸준히 헌혈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8, 9년 동안은 계속 하겠다는 친구도 있고 마찬가지고 건강이 뒷받침 된다면 뭐 계속 해야 된다는. 지금 제주은행에서 이제 그 나무발전 과장님을 이제 희망 영웅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2022년도 기사인데 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도 이거 참 이게 우연찮게 보였는데 이거 이 당시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스피싱이 한창 유행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희망 영웅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장난하지 말라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해도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이제 받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뭐.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헌혈 때문에. 헌혈 때문에 이제 준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정도면 이제 헌혈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걸 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헌혈 보시는 거죠. 뭔 보시라고 물질 보시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시를 많이 하니까 이쪽 저쪽에서
상을 주는 경우들이 있네요. 뭐 저희 이 방송도 뭐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니까 우리 초청에다가 좀 이런 사연을 좀 여쭤보자 하는 그 동인이 생긴 거기도 하고. 그래요. 요 남부발전이라고 하는 곳은 제주도에 있는 예, 제주도에 그 아까 제가 먼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화순리 예, 화순리 해수욕장 옆에 있는 예, 발전도 얘기하는구나. 예. 거기에서 해마다 이게 선정하나요, 그게? 아니, 근데 이거는 제주은행에서 선정한 건데. 이게 제주은행이 뭐 된 거냐면 제주은행이고 신한은행 그룹. 제주에는 이제 제주은행이 큰 뭐니까 제주은행도 신한은행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무님이 와서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예, 좋습니다. 지금 요 기사가 1924년도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 초인데 그 국민 추천 포상, 국립 포장 해가지고 수상을 했대요, 제주도. 예, 요 얘기인데 요 얘기 좀 해주시죠. 위에 분은 지금 돌아가신 분 같은데 요 분은 어떤 분? 위에 계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프레드릭 더스틴. 예, 여기는 이제 예전에 제대 그 교수인가 관광 쪽에 교수 하시던 분이 있는데 이제 퇴직을 하고 저 제주시 구자읍 김영예 미로공원 미로공원을 만드신 분이죠. 미로공원 만드신 분이고요. 맞습니다. 제가 그 박사과정을 제주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관광경영학과에서 나왔는데 거기 가니까 저분 말씀을 하시는데 저분이 거기 학교를 나오시고 저 미로공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서 받으신 건가요? 예, 이분도 이제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그 미로공원에서 이제 관광 수익금 나온 걸 그 수익금을 아마 지역사회에 환원 많이 했습니다. 제주대학교에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런 공로로 뭐 된 것 같고요. 뭐 저는 이제 뭐는 자세히 제가 내역을 안 보니까 모르겠고 그런 공로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제가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것도 우연찮게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이 국민추천포상을 2번 받는데 이게 2번째 받았는데 7년 전에 2007년도에 17년도에 국민추천포상을 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게 또 누가 추천인지도 몰라요 지금 저도. 딱 또 7년에 맞게끔 또 추천을 했더라고요. 또. 이게 뭐냐면 이 품격이 뭐 위로 갈수록 이게 7년이 새로운 공직이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딱 맞춰서 추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우연찮기라고 봐도 생각도 안 하는. 자, 그래요. 일단 요 기사 나온 제가 추린 것들만 간단하게 뽑은 거를 좀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 해보죠. 자, 이거는 전국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5번째에서 1등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봉사에 대해서 그 순위를 매긴 거는 거부감이 생기시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좋은 일에 순위를 매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뭐 오만과 나쁜 거에 1위 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에 1위 하면 좋잖아요. 물론 뭐 그런 게 좋지만은 어떤 저 개인이 뭔 거를 해서 일을 한다는 거는 좀 43년 올해는 44년째죠. 43년을 한결같이 정해진 주기대로 헌혈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이 주기를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제주도 적십사단이라고 할까요? 이게 제주도 적십사단은 어떤 단체입니까? 그 얘기를 제주도 적십사단은 아니고 어차피 적십사단은 세계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 기구죠. 각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사단이 존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계적인 걸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에다 다시 이제 각 시도에 17개 지사가 있는 거죠. 17개 시도에. 그러니까 적십자라고 하는 거는 그 연원을 따지자면 이 전쟁이 그러니까요. 앙리 드랑인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쟁에 아파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혈액하려고 혈액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 많이 보고 나서 그걸 창단해야겠다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립이면서 공립단체 그런 영향을 많이 띠는 거고
또 거기에 그 여러 세계적으로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후원도 많이 하고 예, 그랬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이거는 적자사는 회비로만 해서 이게 예, 세계니까 예.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쪽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 적십사사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거죠? 혹시나 아시는 데가 있으면? 마찬가지죠. 맞지만 이제 국제 적십사 그 세계 적자랑 공통적으로 일단은 뭐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다음은 재난 구조 활동, 재난 구조 활동 이런 혈액. 그 혈액 혈액이 아마 적십사사에서 주체가 돼서 예전에 주체가 아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체는 아니고요. 예전에 매혈을 하면서 이제 뭐를 했었거든요. 매혈. 이제 그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혈을 하다 보니까 매혈은 혈액을 판단하는 거죠. 예. 아 매혈을 한 적이 있었구나. 예전에 매혈을 했죠. 그 얘기는 좀그 얘기 하고 있으니까 나이도 안 되고 연령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사람도 가서 헌혈을 하고 네. 기간도 안 돼도 가서 헌혈을 하고 아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가 그러면 혈액 사업을 적십자가 맡아서 해라 해서 그렇게 된 거구나. 그걸 원래 통합으로 없었던 게 아니고 네, 원래가 있었던 건 아니죠. 원래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정부 사업인데 정부 정부 사업으로도 안 했었죠. 그러니까 정부 사업으로 해서 그 본인들이 맡아서 하기에는 좀 부담되니 예. 적십사에서 민간 차원에서 민간으로 해라.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려면 이게 뭐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민간에서 하게 되면 캠페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그 읍소라도 해서 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다고 치고 적십사사에서 헌혈 사업이라든가 이걸 주관 내지는 이렇게 진행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적십사사하고도 관련이 많겠네요. 어디요 이게요? 아니 우리 저 진선님. 저는요. 하긴 어쨌든 적십사사는 내 봉사원이기 때문에 거기 산하의 봉사원이구나. 예. 아까 그 결성한 그 봉사 단체가 적십사사 산하예요? 예. 아까는 개인이 직접 만드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주관해서 이제 만드는데 소속은 주저스트 이제 이해됐습니다. 이제 이해됐고 어쨌든 작년에 1월달에 3월달에 전국 최다 기록을 세웠고 보니까 이제 성탄절 앞두고 작년이죠. 2024년 앞두고 777번째 헌혈을 해서 전국 최다가 됐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눈앞에 세계 최다도 눈앞에 두고 같은데 그거는 아닙니까? 절대 될 수가 없고요. 네. 제가 그러면 이 기회에 세계 최다는 어떤 분이 됐는지 혹시 알고 있으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호주 분인데 네. 지금 한 76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1200회 정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나라마다 네. 헌혈을 지금 나이가 다르고 기간도 다르고 뭐다 보니까 다릅니다. 그분은 이제 특이혈액이에요. 네. 특이혈액에서 그 신생아들을 많이 출산한 신생아들을 많이 살렸죠. 그분은 신성한을 많이 사신다. 특이 그 혈액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 혈액을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특이한 혈액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의 혈액이 필요했겠네. 네. 이분은 그러면 동기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네요. 자기 혈액은 특이하니까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으니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뭐 주가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나라마다도 다 그 헌혈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뭐는 법적으로 다 뭐가 돼 있을 겁니다. 용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나라마다 틀리게 되겠지만은 그 연령 인구라 헌혈 중 이분도 이제 헌거 보면 이제 한 1200회 정도 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진 선생님은 만약에 제가 자꾸 흥미지론으로 가서 불편하실 텐데 이게 아까 예상한 대로 9년 후까지 계속하면 몇 회까지 가는 겁니까? 1000대를 못 미칩니다. 1000대를 못 미치는데 1000대까지는 해보려고 어떤 뭐를 해서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욕심은 있네. 그러니까 1000회, 그러니까 1000회.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1000회 헌혈자로 뭐는 남기고 싶은 그런 요구는 좀 있구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사로 나온 얘기들은 다 됐고 그러면 헌혈을 하고 나니까 제일 보람 있었던 일은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777회를 거쳐오면서 헌혈할 때의 그 사례. 뭐 일단 헌혈을 하고 보람을 느끼는 건 일단
처음 이게 젊었을 때는 헌혈하고 난 다음은 이제 혈액순환이 빨리 되니까 젊은 시절 혈액순환이 빨리 되고 뭐고 이제 그 검사 결과로 받았을 때는 건강검진까지 진단까지 알 수 있거든요. 건강 상태를. 예.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병원 주기적으로 병원 안 가도 내 건강 상태를 좀 알려준다. 기본적인 상태는 알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보람을 느낀 거는 이제 보람이라는 거는 딱 어떤 거냐면 이제 헌혈을 난 다음에 그 모아뒀던 증서들 아까 얘기했던 백혈병 환자라든지 뭐 장출혈 환자 다운 선천성 심장 판막증 환자들한테 필요한 환자들한테 줬을 때 이분들이 고맙다고 연락 왔을 때 그거를 그러면 헌혈을 하면 헌혈 증서를 줍니까? 네, 헌혈 증서를 주죠. 이건 증으로 줍니까? 아니면 증으로 주죠. 증으로 주면 이걸 모았다가 필요한 사람이 이제 연락 오거나 그러면 보내주기도 하고. 보내주기도 하고. 제일 많이 보내본 건 몇 장짜리 한 사람한테 개인한테 몇 장이나 보내본 적 있습니까? 한 40장? 40장. 그분은 어떤 사연에 대해서? 백혈병 환자예요. 백혈병 환자. 백혈병 환자이니까 뭐냐면 그 가족들이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아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왜냐면 그 헌혈 증서 한 장이 나중에 이제 혈액 그 수혈 받은 대금 정산할 때 감면 금액을 감면시켜주는 얼마나 감면되는 건가요? 그 금액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한 팩, 한 유니트 가격이랑 하나 증서 한 장이랑 같은 거니까 같은 그거 있으면 그 가격은 이제 감면도 결제가 되는 거구나. 아 그러면 그 금액을 알면 좋았을 텐데 아시는 분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 찾아보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모르신다는데 어떨 겁니까?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연은 없습니까? 혹시 그 주위에 좀 잘 아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효과가 가서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게 내가 하는 그 헌혈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에 대한 모티브를 찾으려니까 내가 했을 때 그 예를 들면 그런 사례는 혹시 없을까요? 그런 사례는 그런 사례 그게 대부분이죠. 내가 대부분이 다 그건데. 네, 다 그거죠. 이제 뭐 제가 이제 한 770번 넘기를 헌혈했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증서는 지금 한 뭐 20장도 안 됩니다. 안 돼. 다 나눠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그게 선한 다 나가는 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우리 봉사에서 모은다면 그 저희들 봉사에서 모아도 어마어마한 봉사를 모아서 개별적으로 그 단체로 기부하는 것도 있었어요. 기부는 있고. 나 말고 다른 회원들이 모아서 이제 소아암 백혈병 재단이라는 데다가 이제 기증하고 그런 거죠. 가끔 보면 이 헌혈 그 적십자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헌혈원에서 혈액이 모자라다고 헌혈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혈액이 그렇게 모자랍니까? 모자라죠.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은 5일에서 7일분의 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특히 대형 재난 사고 같은데 화재 재난 사고 같은데 제주도 같은 경우도 한 몇 년 전에 그 제대 입구에서 교통사고 났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은 경우 이제 그때는 더더욱이나 이제 그 코로나 시점 그 딱 올 그런 시점 되고 했는데 이제 헌혈을 못 하니까 언론에다가 그런 거야. 그래요. 자막 방송 같은 거 보내고 최소한 평상시라 할지라도 평상시에도 일주일 늦으면 일주일치는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이 혈액이 우리가 한 혈액이 보관할 수 있는 게 5일서부터 35일까지밖에 보관을 못 하거든요. 한 달밖에 못 한다.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겠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도 물론 뭐 한꺼번에 예를 들어 100유니트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날마다 해서 했지만은 그게 35일 이상 저장을 해도 사용을 못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다음은 35일이 지나면 폐기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전열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전열 기준이 35일 다음은 혈소판이나 이제 하는 게 5일. 이게 헌혈을 했을 때 일반인들을 예상으로 얘기하면 헌혈을 했을 때 이게 그 신체 반응이라든가 이게 우리 진선생님 같이처럼 이렇게 건강한 사람 지금 777번을 넘게 했을 텐데도 건강한다는 것 측면에서는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전혀 문제 없죠. 전혀 문제 없고 아까 했지만 이제 어쨌든
이걸로 해서 내 건강 관리가 되니까 오히려 장점을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에 그 전국 최다 헌혈자가 말하는 헌혈의 장점, 이 봉사라는 개념 말고도 이런 장점이 있다. 홍보 좀 하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건 내 몸이 건강하다는 거고, 내 건강하다 보니까 이 헌혈할 수 있는 거는 내 몸에 이게 여분이 있는 혈액이거든요. 예? 그 우리 몸속의 혈액은 매일 생성되고 소멸됩니다. 소멸되는 거는 땀과 소변으로 나오는 거고요. 예? 이게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 혈액도 여분이 혈액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분이 혈액을 헌혈하는 거거든요. 그 여분이 혈액이 없는 분은 없는 다 이거 여분이 다 있긴 있는데 이제 그 혈액의 비중에 따라서 이 사람이 헌혈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데 구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두 달에 한 번이니까. 두 달에 한 번이든 뭐 보름에 한 번이든 나처럼 이제 2주에 한 번을 하든 하면 어떤 자기가 그만큼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그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혈액을 뽑으면 이 사람들이 혈액을 그 뭐에 쓰는지 쓸 수 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니까 네. 검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혈당 수치니 뭐니 이런 것 나온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내가 임상병이 그쪽으로 뭐가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아니 이걸 하면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혈액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거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따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헌혈을 딱 했을 때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수혜가 되면 이제 금액도 감면되지만 여기서 고맙다고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당사자한테는 직접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만 어떤 주위에 나한테 온 증서를 가져갔던 사람들이 해서 고맙다고 해서 오는 건 많이 받았죠. 예. 그러면 굉장히 이 봉사를 하면서 그 한쪽으로 계속 하니까 전국적으로서도 이름이 알려지고 해서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어디 가서 나쁜 짓도 못 하겠어요. 예. 저희 그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딱 어떤 얘기냐면 길거리 지나가다 무단횡단도 하지 마십시오. 네. 아빠 그런 유명해져서 유명해지면 좀 불편한 데가 있는데 그렇게 유명해지죠. 단란주점 가서 노래도 못 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혹시나 유명해진 다음에 알아보는 사람이 있던가요? 알아보는 사람은 많죠. 그래요. 역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주도 출신이 제주도에서 전국적인 스타가 없어요. 일다면 뭐 최홍만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로서 전국 또는 전 세계에 홍보할 만한 대표적인 인물이 없다. 근데 이렇게 나타나서 꾸준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 천회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그 제주도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될 것이고, 그때 또 이쪽 저쪽에서 부르고 할 때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최신을 잘 해서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쪽이든 큰 어른으로 제주도에서 남아주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뭐 하는 얘기 중에 조금 모자라다 더 하고 싶은 얘기. 일단 뭐 헌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혈액을 외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그래요? 예. 그 얘기를 빨리 주시죠. 아니 수입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헌혈에 많이 좀 동참해 주시고, 저는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0.1초의 따끔함이 0.1초의 따끔함과 30분의 시간 투자로 한 생명이 50년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저하고는 뭐 그 몇 년 그 환경대학이라든가 탐나문화대학이라든가 하면서 동문수학한 경험도 있긴 합니다만 항상 보면서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